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영화 리뷰 시간. 오늘은 하라키리, 할복인가요? 한국 제목으로. 이게 몇 년도 영화였죠? 1962년 영화. 아, 60년대는 맞았네. 그렇죠. 60, 그러네요. 62년 영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62년도 영화는. 애초에 흑백 영화도 영화 자체를 본 적은 없고 그냥 유튜브에서 잠깐 찰리 채플린 영상 같은 거를 좀 보긴 했는데 생소하기도 했고 신선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를 리뷰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일단은 오늘은 점수를 이제 저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점수는 영화력 3점에 난 재밌었음 1점, 너도 봐라 1점입니다. 일단은 영화력 자체는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별로 재밌게 보지 않았어도 이게 경비원 BC가 추천해준 영화인데 경비원 BC가 그 추천하는 영화들 중에 예술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재미는 없는데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데 제 기준으로 그런 영화 보면은 영화 만듦새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잘 만들어져 있고 뭐 공을 들인 것 같고 그런 게 느껴져서 영화력 자체는 항상 3점 이하로는 잘 안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됐고 그 영화 자체는 좀 60년도, 1960년도 진짜 예전 영화고 이 영화가 흑백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상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이런 구도를 잡을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옛날 영화다 보니까 일본에도 옛날에 연극 같은 게 있었잖아요. 공연장에서 하듯이. 근데 그러한 연출법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보면서 그 부분에서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흑백 영화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옛날 영화다 보니까 화질 같은 게 좋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흑백이다 보니까 이게 화질이 좋은 건가 싶을 정도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 흑백 영화가 왜 한때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뭐 당연히 그때는 컬러 기술이 없었겠지만 왜 한때 흑백 영화로도 이런 엄청난 영화들을 만들 수 있었는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난 재밌었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보면서 느낀 거는 학습 영화 약간 박물관에서 틀어줄 법한 영화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라면은 옛날에 에도 시대 때 일본 사무라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왜 할복이라는 거를 명예로운 죽음으로 좀 생각을 하고 무사들이 사실 현대로 보면은 되게 이질적인 풍경이잖아요. 사람이 자해를 하는 거를 막 몇십 명이서 무릎을 꿇고 각 잡아가면서 지켜보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목을 쳐주는 건 또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 일본의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 문화가 어떤 건지 배울 수 있는 영화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그 시대에 부패한 권력층들을 비판하는 영화잖아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젊은 사무라이 주인공의 소중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주인공 사무라이가 복수를 하는 내용이고 결국은 1대 다 전투 씬이 나오고 나중에는 그 총에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에 가니까 총에 맞아서 죽는 거는 명예롭지 않으니까 결국 할복을 해서 죽는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이이 가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가문에서는 그걸 덮으려고 그 역사 왜곡을 조작을 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 사실 피해는 엄청났지만 우리는 다 병사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블랙 코미디처럼 아무리 권력층에 도전을 해도 바뀌는 건 없었다. 그런 식으로 좀 씁쓸한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전개 자체는 감안을 하고 봐야겠죠. 60년도 영화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좀 통쾌하기도 했었겠죠.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영화였으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근데 이제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냥 그 당시에 이런 걸 만들었다니 대단하구나. 근데 재미는 없다. 그 정도의 감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봐라 부문으로 넘어가면은 이것도 1점을 줬는데 모르겠어요. 그 흑백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영화가 마스터피스겠죠. 아니 그러니까 흑백 영화에 국한되지 않고 옛날 영화나 그런 거를 좀 즐기시는 분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60년도 영화 중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평점도 높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어필 포인트가 수요층이라고 해야 되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당연히 제 이제 좁은 식견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지만 너도 봐라 점수도 1점을 줬어.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 그러면 질문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관객을 대상으로는 어필 포인트를 찾기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흑백 영화인 부분이 클까요? 아니면은 이야기가 너무 스테레오타입한 그런 부분이 컸을까요? 만약에 이 영화를 이야기는 똑같대 컬러로 리메이크를 해서 현대 배우를 쓰고 현대적인 촬영 방식과 컬러 촬영 방식을 쓴다면 그래도 어필 포인트가 좀 없을 것 같은지 그 점을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흑백 영화인 것 자체도 약간 좀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 자체도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일 수도 있고, 와, 이런 영화를 만들 수도 있네라는 관객들에게 하여금 그렇게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영화를 기점으로 이제 그런 영화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요즘 세대인 사람들은 영화도 계속 발전을 하니까 상위 호환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상위 호환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참신한 영화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 포인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리메이크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리메이크가 나왔죠, 이 작품이. 실제로 네. 리메이크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리메이크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흑백 영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 외에는 딱히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원작이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작도 재미없다곤 했지만 제 기준으로 재미없다는 것이 뭐 연기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미장센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에요. 뭐 촬영도 굉장히 수려하게 잘 뽑힌 것 같고 장인 정신 같은 게 느껴질 정도. 그리고 오히려 흑백 영화라서 좀 더 맛있었던 연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 피를 흘리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피가 오히려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람의 뇌가 그렇게 인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흑백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빨간색이라는 게 좀 느껴질 정도로 그런 약간 흑백 영화의 힘을 좀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메이크보다는 흑백 영화가 좀 더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컬러로 보는 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리메이크판이 좀 더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영화를 경비원 A씨가 느끼기에 이 영화에서 좀 더 흥미를 못 느꼈던 건 흑백이 장애가 됐다기보다는 이야기가 60년대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후에 그 나온 작품들을 많이 봤으니까 지금 입장으로서는 좀 너무 옛날 느낌이다. 그런 점이 좀 어필이 좀 덜 됐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거 뭐 액션씬도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 저는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영화들이랑 좀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근간으로 요즘 액션씬들이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액션씬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더 재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영화랑 비교를 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영화건 요즘 영화건 간에 지금 영화랑 비교를 하게 되는 게 당연하고, 만약에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좀 요즘 영화가 액션씬이 훨씬 더 동적이다라고 느끼면 그거가 감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제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원 BC의 점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력 5점에 난 재밌었으면 5점, 너도 봐라 4점. 드디어 나왔네요. 영화력 5점이랑 난 재밌었으면. 너무 차이가 나서 좀 민망하긴 한데, 이번에 5점을 준 것도 저번에 그 얘기를 들어서 한번 이번엔 5점을 써볼까라고 해서 써본 게 있어요. 네네네. 좋네요. 말씀해 아무튼 주시죠. 시작을 해보자면, 영화력을 5점을 줬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흑백에도 색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흑백 영화도 단순히 흑과 백 두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흑과 백 안에서 옅고 짙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색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그거를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로라고 하죠. 그 이가 집안에 우두머리인 이 사이토가 고뇌하는 씬이 있어요. 거의 마지막에 와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복들이 꾀병을 부려서 안 나온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고뇌하는 씬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얼굴에 그림자가 비춰주면서 혼자서 커다란 방 안에 서 있는 그런 씬이 있는데, 얼굴에 지는 그림자와 좀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수묵화라고 하죠. 묵으로 그린 그림도 사실상 색깔이 안 들어가는데 옅고 짙음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화면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인 영화 같아요. 특히 중간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씬들이 많은데, 이런 씬들의 구조를 우리가 저번에 봤던 콘클라베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화면이
중간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거나 혹은 구조를 생각한 화면들이 많아서 영화를 보는 내내 아 이런 구조는 되게 그림 같다. 이 구조를 일부러 이렇게 생각해서 배치를 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씬이 있었고 인상 깊었던 점 또 하나는 얼굴을 비춰주는 씬이 엄청 많아요. 얼굴을 전체 화면에 다 잡아서 비춰주는 씬들이 많고 또 훅 줌인해서 들어가는 씬들도 많거든요. 그런 씬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촌스러울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내용도 고전적이고 좀 연극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줌인을 하면 확 사람의 시선이 집중이 되는데 그런 효과가 잘 쓰였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난 재밌었음을 5점을 줬는데 이 영화를 제목만 듣고 봤을 때 제목이 하라키리 할복인데 할복을 미화하는 내용이 나오려나 아니면은 사무라이의 절개를 그린 영화? 일본 영화다 보니까 사무라이 문화나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화했던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하고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의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쯤에 와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처음에 등장했던 모토메가 할복을 하러 찾아오는 나이든 츠구모 한시로죠. 이 사람의 사위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는 아, 이 사람이 복수를 하겠구나라는 거를 짐작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끝을 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이 영화가 권선징악으로 끝났다면은 저는 오히려 덜 흥미를 가졌을 텐데. 영화가 뭐 츠구모 한시로가 일가를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반성을 하나? 그런 것도 아닐 테고. 그럼 어떻게 영화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다가 가다가 결국에는 1대 다로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추구마 한시로가 너무나 무력이 대단해서 이 사람들을 다 제압을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결국엔 당하다 제압을 당하기 전에 할복을 하죠,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엔딩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씁쓸한 엔딩으로 끝나는 거에 더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치우잖아요. 역사 왜곡을 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고 다쳐서 죽은 사람들은 다 병사했고 하는데 그 치우는 와중에 딱 한 씬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무슨 씬이 들어갔냐면은 치우는 하인들 중에 한 명이 잘렸던 무사의 머리 꽁지를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쓰레기통인가 뭔가에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추한 면을 저 역사 기록상으로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층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추악한 면이 새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씬을 넣은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뭐 영화 내로서는 나오지 않는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머리 꽁무니를 찾았던 하인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감추고 싶었던 그런 비겁한 과거가 전해져 내려온다던가. 저는 영화를 처음부터 보면서 끝까지 이 영화가 어떻게 될까, 이 영화가 좀 뻔하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뻔하게 끝날 것 같은 지점에서 약간 틀고 해서 옛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너도 봐라 점수를 좀 높긴 한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흑백 영화를 아예 안 봤던 사람한테 흑백 영화가 이래서 흑백 영화 나름대로의 멋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에는 이 영화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4점을 줬거든요. 사실 흑백 영화 하면은 컬러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나온 영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종종 그런 시도가 있거든요. 옛날에 나왔던 흑백 영화를 색깔을 입혀서 컬러로 아니면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야기는 똑같이 하되 컬러로 리메이크를 해서 한다던가. 근데 저는 이 영화는 보면서 컬러로 색깔을 입힌 게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미 흑백 영화 내에서 흑과 백만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의 미적 감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이미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흑백 영화에 덜 익숙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이래서 흑백 영화를 만들던 사람들이 흑백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용상의 얘기인데 좀 감독이 사무라이 얘기를 가져다가 현대 일본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나오는 주인공 중에 이제 이가 가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자기만의 논리가 있잖아요. 얘를 봐주면 우리 가문의 명예도 실추될 수 있고 한 놈을 잘 봐주게 되면 또 다른 놈들이 와서 이제 거지 행세를 할 수 있다. 돈을 뜯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모토메라는 청년을 죽음에까지 모는데 근데
사무라이의 명예라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영화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거지만 이 사무라이의 명예라는 게 결국에는 허울뿐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마치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이나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현재까지도 뭐 과거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말이 많잖아요. 인정을 안 하거나 이런 이들을 뭐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명예롭지 않다고 해서 전쟁 범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를 꺼려하거나. 근데 이 감독이 그런 점을 사무라이라는 옛날 주제를 가지고 건드리려고 했던 점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선조의 갑옷을 이 주인공인 한시로가 내팽개치는 씬이 있는데 이건 진짜 대놓고 허울뿐인 명예라 그래야 되나? 그런 궁극주의나 비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너도 봐라랑 왜 관련이 있냐라고 한다면 일본에도 이런 영화가 있었다라는 걸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반성적이고 사회 비판적이고, 일본 영화를 떠올리면 사회 비판 영화를 떠올린다기보다는 뭐 다른 장르를 많이 떠올리긴 하는데, 근데 1962년에 일본에서 이런 영화가 있었다라는 점만으로도 좀 흥미롭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노바를 4점을 줬던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잘 들었고요. 그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너도 봐라 점수를 책정을 하실 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느껴라 하면서 추천을 하시는 느낌이 좀 들었어가지고 그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약간 나토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나토도 맛있어 하면서 추천하는 느낌이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냥 추천하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은 아예 배제를 하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또를 추천해 준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나또 중에서도 좀 맛이 순한 애를 추천하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영화를 어디서 봅니까 대체?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려면은 비디오 테이프를 소장을 해야 되나요? 어디서 봐야 되죠? 요즘은 크라이테리온 컬렉션이라고 블루레이를 내줍니다. 그러면 재판하는 거네요. 이제 리마스터링을 하는 거죠. 사실상 비디오로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화질이 안 좋을 거예요. 지금은 리마스터링을 한 버전이라서 괜찮아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블루레이 CD를 일일이 다 구입할 수는 없다 하시는 분은 이제 크라이테리온 컬렉션이라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크라이테리온이라는 곳에서 옛날 영화들을 복각을 많이 해요. 화질을 높여서 블루레이 CD로 내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도 해서 그런 데 들어가면은 넘쳐납니다. 흑백 영화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요지는 이제 대체 이런 영화를 요즘 사람들이 어느 경로로 알게 되어서 보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애초에 흥미를 가지지 않으면은 평생에 걸쳐서 볼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세월이 흘렀다는 게 좀 실감이 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오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좀 마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다음 영화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